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신광섭의 신중한 시선, 네, 또 재밌는 자료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어제 그 신중호 앵커께서 또 이제 매크로 관련된 이제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면서 FMC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나올지 이런 부분들, 이제 이틀 남았죠. 관련된 부분들 오늘 신광섭의 신중한 시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바로 조금 재미난 사진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좀 웃기죠? 오늘 이제 아침이라서 사실 좀 많이 무거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웃으시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목을 제가 뭐라고 달았냐면 복잡한 심경의 파월 의장이라는 부분들. 사진하고 굉장히 매칭이 잘 되시죠? 이게 이제 언제 찍은 거냐면 지난번 그 하원 청문회 당시에 찍었던 사진. 그러니까 약간 좀 난감한 짐을 받았을 때 조금은 이제 심적으로 좀 부담스러웠을 때 이렇게 표정을 지금 나타내는 건데,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심경이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이틀 뒤에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냐 시장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오늘 밤도 미국장도 은행주들에 대한 뭔가 이제 진정세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우존스가 제일 많이 올랐죠.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정배열 형식으로 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과연 어떠한 결단을 내릴 것인가. 근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지만 새벽 3시에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 저널의 대표적인 이 월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죠. 그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바로 닉 티미라우스의 이 화상 인터뷰가 누구를 통해서 진행했느냐? 미국 국가안보부의 경제 전 보좌관인 달립싱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주요 내용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23년도 하반기 때까지는 미국의 GDP가 대략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 사실은 작년에 GDP가 하향 조정 나오고 나서 약간의 U자형 패턴으로 좀 올라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없을 것이고 경기 후퇴에서 약간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좀 논조가 많았는데, 전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에 따르면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GDP가 다시 감소할 가능성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번 3월 달에 대한 이 닉 티미라우스가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정부 정책 관계자, 입안자들은 과연 현재 3월 FMC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알려달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도 maybe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마도 대략 금리 인상은 1회 25bp를 단행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곁들여서 플러스 대차 대조표 축소를 진행할 것이다. 대차 대조표 축소 확대.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한다면 시중에 풀려 있는 이 시장에 풀려 있는 채권에 대한 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좀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상쇄 효과를 어느 정도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한 것처럼 만들겠다는 식으로 아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3월 달에는 FMC에서는 아마 금리 인상 1회가 단행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드워치닷컴에서 이제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대략 지금 이제 한 번만 더 올리면 이제 5%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좌측에 보시면 이제 맨 바가 가장 43% 나와 있죠. 금리 인상을 이제 1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동결을 할 가능성들, 그리고 우측은 금리 인상을 한 번만 인상할 가능성들. 거의 지금 56대 43,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은 반반입니다, 반반. 그런 상황이고, 어찌 보면은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앞서 좀 말씀드렸던 그 닉 티미라우스의 그런 달립싱 관련된 국가안보 보좌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을 1회를 하고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진행하면서 금리 인상 관련된 한 번의 인상을 상쇄하는 효과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FMC 이후에는 안도 랠리가 당분간은 조금 이어질 가능성들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국은 금리를 인상을
이제 속도보다는 이제 범위인데 그에 대한 힌트가 이틀 뒤에 나오겠죠. 과연 중립금리, 이 중립금리를 어느 정도 레벨까지 도달할 것이냐. 지금 뭐 투표권이 없는 블라드 연은 총재라든지 뭐 여러 인물들에 따르면은 뭐 거의 뭐 6%대까지도 얘기하는 인물들이 많은데 과연 지금 이 시그니처 은행들, 중소은행들의 그런 파산과 그런 이슈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매일경제신문에서 이런 또 이틀 전에 보도 자료가 나왔죠. 바로 168개 기업에 대해서 지금 중소은행 168개 정도에 되는 기업이 이 중소은행들이 또 지금 SVB, 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파월 연준이죠. 아까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복잡한 심경이겠죠.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 많이 낮춰진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이제 잡아가는 분위기고 근데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런 뭔가 이제 리만 사태처럼 시스템 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상 그리고 거기다가 이 효과를 상쇄시키는 대차 대조표 축소 분위기로 갈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니까요, 뭐 아까도 이제 원리를 찾아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이제 미국 은행주 ETF의 추인데 뭐 보시면 거의 뭐 하락률이 엄청나게 나왔죠.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ETF 기준으로는 대략 한 30% 정도, 30에서 한 35% 정도가 하락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뭐 아마도 이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이 이동 평균선도 거의 다 깨졌고요.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밀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HTS를 딱 켜보시면은 이 뭔가 이제 서학개미 분들의 이 순매수 상위 최근 일주일 동안 순매수 상위가 뭐 어떤 거냐면 대략적으로 미국 은행주 ETF 또는 뭐 CS라든지 이런 뭔가 과대 낙폭 관련주들 위주로 뭔가 이제 도박성 매매라고 좀 표현을 좀 해야 되겠죠. 매수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은행주 관련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단기적으로 뭔가 이제 기술적 반등을 조금 노릴 수는 있으나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기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싼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화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해도 뭐 50%, 60%뭐 하락이 나오든지 급락이 나오든지 뭐 급등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미국 은행주 ETF 과대 낙폭이고 장기적으로 보는 매력적인 밸류는 맞지만 어느 정도 저는 만약에 미국 은행주를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3월 23일 날 새벽 3시에 연준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하면 저는 그때부터 차라리 은행주를 뭔가 바이콜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그림을 좀 보았을 때 이제 지난주 기준 일주일입니다. 바로 노무라 금융투자에서 발췌한 자료죠. CTA 포지션. 이게 뭐냐면 이제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목표, 그러니까 위로 목표를 어디까지 보고 그리고 하단 밑으로는 어디까지 뭔가 셀링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보라색 선으로 이제 네모칸을 좀 이제 그린 그림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위가 바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근간이죠. S&P 500. 현재 이제 이게 일주일 전 자료라서 사실 일주일 뒤에 이제 후행성 지표입니다. 평균값을 매긴 거기 때문에 레벨 2 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S&P 500 기준으로는 3,953포인트. 정도가 위의 목표 상단 타겟이고 그리고 레벨 2 셀은 넌이라고 되어 있죠. 측정 불가. 라고 좀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최근에 사실은 다우존스가 제일 많이 빠졌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좀 버텨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2 바이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3,900 중반까지 좀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다 지금 이제 뭐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넘어갔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우리 서학개미분들 가장 좋아하는 빅테크가 산존되어 있는 바로 나스닥 100 레벨 2 바이에 대한 상단이 12,393 당연히 지금 넘어갔죠. 예, 뭐 아시다시피 넘어간 상황이고 자 그럼 우리나라 맨 아래쪽에 코스피 200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을 보시면 지금 사실은 어제 조금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 그 오후장부터 중국장이 좀 무너지면서 항상시가 무너지면서 쭉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레벨 2 바이가 325입니다. 예, 325.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코스피 증시로 이제 환산하면은 다시 이제 2,400을 한번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코스피 증시 기준으로. 그리고 밑에 레벨 2 셀에서 이 하단은 310. 그러니까 어제 종가 근처까지 지금 하단이 세팅이 된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CTA 포지션이
100%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시는데 100%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CTA 포지션은 통상 월가 트레이더들의 이런 포지셔닝을 평균값을 매긴 거기 때문에 통상 모멘텀 플레이, 추세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월가 트레이더들이나 뭐라든지 이제 내가 위쪽으로 뭔가 상방, 롱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뭔가 어디 뭐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뭐 쭉 타고 내려가다가 어떤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뭐 내비게이션이 뭐 우회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변동하면서 변경되면서 다른 우회 경로를 안내하지 않습니까? CTA 포지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긴 한데 순간적으로 뭔가 변수가 발생하면요. CTA 특성상은 반향을 순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방에 대한 가능성들을 목표로 타겟을 두지만 갑자기 뭔가 변수가 발생하면 갑자기 리버전스, 반전을 일으키면서 하락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명확하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메이저들이 어떤 식으로 하단은 어디까지 보고 있고 상단은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CTA 포지션 말씀드렸으니까요. 순간적인 리버전스 변수 발생하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램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죠. 참 저도 사실은 어쩌면 비트코인과 이제 필라델피아 PHLX 지수와 연동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파산 이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슈가 이후에 완전히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불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트코인도 이제 사이버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의 그런 또 크립토 시장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시는데 이 애널리스트 분의 의견은 시중 은행들, 기존 제도권의 금융 은행들이 파산이 나왔기 때문에 채권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니 오히려 이제 시중 은행에 대한 제도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버금에 대한 부분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벌써 28,000불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뭐 이 정도 좀만 더 올라가면 300불 넘어가겠죠. 자, 근데 이제 크립토 퀀트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불마켓이냐 베어마켓, 강세냐 약세냐 이 인디게이터인데 과거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을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 선 보실 때 이 라인이 넘어갔을 때 검정색은 주가입니다. 이 빨간색 라인 넘어가면 이제 과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란색 이 점선이겠죠. 요 검정색은 중심값이고요.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뭔가 쉽게 얘기해서 좀 이제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28,000원 기준으로는 아직은 이 과열권에 근접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비트코인의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크립토 퀀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어느 정도 아직 과열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방에 대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3만 분 한번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좀 크죠. 하루에도 뭐 9% 10% 올라가고 뭐 일주일 전에는 뭐 5% 6%씩 뭐 다운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사이버금에 대한 이 비트코인의 강세 지표를 우리가 좀 확인했을 때 아직 조금 더 열려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도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시장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 올라간 건 아시다시피 사이버금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기존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순간적인 투기 포지션이 집중되면서 올라갔던 부분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상 우리가 사실 미국장부터 하락이 나왔을 때 언제부터 하락 나왔냐? 바로 21년도 11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발언을 시작하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때 사실은 그 이후에 좀 미국장은 좀 버텼어요. 한 달 정도 버텼는데 비트코인은 통상 2주 정도 먼저 선행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마 전 개인적으로 FMC 때 아까도 대체적 축소와 금리 인상을 상쇄하면서 미국 증시가 당분간 몇 주간은 좀 안돌레리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선행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비트코인이 과열로 올라가다가 이 비트코인이 과열로 좀 올라간 상황에서 좀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특히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찐 강세장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봐도 단기적으로 찐 강세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1주에서 2주 정도를 미국 증시를 좀 선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이 지표, 이 가격대를 우리가 계속 추적해야 되고 혹시나 비트코인이 이제 1, 2주 뒤에 뭔가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한다면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의 신광섭의 신중한 시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